안녕하세요. 저희 위셋 동아리 멘토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학과 소개를 진행하고 그 다음 해시 저희 동아리 소개를 한 후에 실습에 필요한 스테가노그래피 개념을 설명하고 두 가지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융합보안공학과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융합보안이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중에 있을 수 있는 정보의 훼손,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수단입니다. 그러면 융합보안공학과는 국가, 기업,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보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융합보안을 이끌어갈 융합 인재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과에는 두 가지 트랙이 존재합니다. 각 트랙에 따라 졸업 후에 다른 진로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먼저 디지털 트랙이란 정보보호, 정보통신, 컴퓨터 기반 기술 분야의 전문 지식과 실무 능력을 갖춘 정보보호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졸업 후에는 침해사고 대응 전문가, 보잉 해킹 전문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보안 제품 개발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융합보안 트랙으로는 기술적, 물리적, 관리적 보안을 연결하는 통합관제, 통합인증, 보안 정책과 체계를 관리할 수 있는 융합형 보안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에는 공공기관, 금융, 기업체 등의 정보보호 관리자, 또한 정보보호 시스템 보안 진단 및 산업보안 컨설턴트 등이 되실 수 있습니다. 외에 경찰 쪽으로도 진학하시는 분이 꽤 계십니다. 저희 해시 동아리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시란 해킹 인성신의 약자입니다. 의미로는 다른 입력값을 가지고 고정된 길이의 데이터로 바꾸는 함수인 해시처럼 전문적인 화이트 해커라는 동일한 목표를 가진 서로 다른 개성적인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목표는 서로를 존중하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열정을 가지고 기초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해킹 기법을 익히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해킹 대회 출전 등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아리 사이트는 인스타그램과 네이버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보시면 해킹 뉴스라든지 동아리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있으니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동아리의 주요 활동으로는 정기 교육 및 문제풀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렌식, 클라우드 보안, 악성 코드 분석과 같은 프로젝트와 포렌식 암호, 웹, 폰어블 등과 같은 스터디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습과 관련된 개념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실습에 필요한 개념은 스테가노그래피인데요. 스테가노, 감춰진, 그래피, 글이라는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감춰진 글이란 뜻인데요. 말 그대로 사진, 음악, 동영상 같은 일반적인 파일 안에 데이터를 숨기는 기술입니다. 겉으로는 일반적인 이미지나 음악 파일로 은폐가 가능하지만 특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숨겨진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테가노그래피의 사례로는 9.11 테러 당시 오사마 빈 라덴과 테러범들이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테가노그래피 기법을 이용한 랜섬웨어에 대해서 간단히 예를 들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랜섬웨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보자면 시스템을 잠그거나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사용할 수 없게 만든 후 이를 인질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입니다. 랜섬웨어가 이용될 수 있는 간단한 예는 악성 스크립트 파일이 첨부된 메일을 받아서 열게 되면 이미지 파일이 다운되는데 겉으로는 정상적인 이미지 파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스테가노그래피 기법이 이용되어 있습니다. 랜섬웨어 기능을 수행하는 악성 파일이 숨겨져 있고 이러한 파일을 다운받게 되는 이용자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실습에 필요한 사용할 툴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헥스 에디터가 헥스디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16진수로 표현된 이진 파일을 읽을 수 있게 보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파일 및 프로그램의 내부 데이터 값을 분석, 수정, 복구, 삭제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습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지만 파일 시그니처를 확인할 수 있고 헥스값 변경 및 확인을 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다시티라는 오디오 프로그램도 이용할 건데요. 저희 링크에 보시는 것 같이 툴1, 툴2 이 사이트를 들어가셔서 텍스티와 오다시티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실습 전에 실습에 사용할 거기 때문에 미리 다운받아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앞서 설명해드린 스테가노그래피에 대한 개념에 따른 실습을 함께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첫 번째 실습은 이미지 파일과 txt 파일, 그러니까 메모장에 써 있는 파일을 합쳐보는 실습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실습에 앞서서 저희가 사진과 txt 파일을 미리 준비를 해 두었어요. 그래서 오른쪽 이쪽에서 보실 수 있는 링크로 접속을 하시면 해시 실습 파일을 다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을 받는 진행하는 과정부터 저랑 같이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링크로 접속을 하게 되시면 이런 화면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해당 파일 3개 드래그 하셔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하단에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저는 미리 다운을 받아놔서 해당 파일을 이렇게 배경 화면에다가 옮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실습 툴을 설명을 해드릴 때 2가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실습에 사용할 프로그램 2개도 마찬가지로 바탕화면에 깔아두었고요. 처음에 다운을 받으시면 압축되어 있는 파일로 다운이 되시기 때문에 바탕화면에 동일하게 이제 압축을 풀어주시고요. 해당 파일 안에도 압축된 폴더가 있어서 동일하게 압축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에 있는 파일들을 모두 같은 폴더로 옮겨주시면 되는데 이제 이름이 같다고 되어 있어서 그냥 뒤에다가 1을 붙여서 바꿔준 다음에 해당 파일을 꺼내주고 이 파일 폴더는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거를 다 꺼내주시면 되고요. 실습에서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파일들을 바탕화면으로 옮겨주시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실습에서 사용할 파일 첫 번째는 cat이라고 되어 있는 이미지 파일이고요. 두 번째 파일은 3color라고 되어 있는 그 텍스트 파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실습을 해볼 거냐면 앞서 설명을 드렸던 이미지 파일 안에 그 메모장에다가 적어둔 내용을 숨기는 실습을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먼저 명령어를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CMD 창을 하나를 켜줄 거고요. 그 CMD 창에서 아래의 구문을 입력해서 사진 속의 TXT 파일의 내용을 분립하는 실습입니다. 명령어는 copy 띄어쓰고 /b 그리고 원본 사진의 이름 더하기 숨길 파일의 이름 그리고 완성된 파일 이름을 지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완성된 파일의 이름 같은 경우는 편하게 아무거나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습을 할 때 사용할 명령어는 copy /b cat.jpg 플러스 3colors.txt 하고 뒤에는 저는 이제 임의로 test.jpg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동일하게 같이 저랑 따라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색 화면에다가 cmd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명령 프롬프트라는 앱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켜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런 화면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바로 켜졌을 때의 위치는 그 아까 저희가 바탕화면에다가 저장을 해두었는데 이제 이 화면에서 이쪽에 있는 명령어를 치게 되면
아마 명령어가 잘못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지정된 파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라는 명령어를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지금 여기 CMD 창이 켜진 위치가 해당 파일들이 존재하는 바탕화면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명령어가 뜨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의 위치에서 바탕화면인 위치로 옮겨줘야 하기 때문에 옮겨주는 명령어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cd 데스크탑이라는 화면 이렇게 명령어를 써주시면 되는데요. cd라는 명령어는 change directory라는 명령어고요. 파일 지금 위치하는 폴더의 위치를 변경해주는 명령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명령어를 쳐주면 위에서는 이제 본인의 컴퓨터 계정 이름이 떴었는데 그 뒤에 데스크탑이라는 위치가 추가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용을 해줬던 명령어를 다시 쳐주게 되면 명령어가 제대로 작동을 할 텐데 이거를 명령어를 치기 전에 먼저 확인을 해줄 게 있는데요. 변화하는 모습을 조금 더 확인을 하기 위해서 명령어를 쳐주기 전에 XD 프로그램을 열어서 지금 처음에 제공이 되었던 cat.jpg라는 파일을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어서 보게 되면 뭔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이런 문자들이 엄청나게 나열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이상한 알 수 없는 문자들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 파일도 한번 살펴보면 저는 지금 I'm a cat이라는 화면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실습을 진행하시는 분들께서 마음대로 다른 문장이나 뭐 그런 걸로 바꾸셔도 되지만 한글이 들어가게 되면 오류가 생길 수 있어서 되도록이면 영어를 사용해 주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실습 명령어를 실행시키기 전에 이전의 화면을 살펴봤고요. 그러면 실습 명령어를 다시 실행을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한 개의 파일이 복사되었습니다. 라는 화면이 뜨게 되고요. 그러면 명령어가 정상적으로 이제 실행이 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화면을 잠시 접어두고 바탕화면에서 F5를 누르면 이런 새로운 test.jpg 제가 아까 명령어를 칠 때 새로 생성된 파일의 이름을 test.jpg로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 실습 파일이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러면 위에랑 아래랑 사진은 변동된 게 없어 보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파일을 새로 끌고 와서 XD 프로그램으로 열어주면 이번에도 위에서는 아까랑 동일하게 바뀐 것이 없어 보이지만 마지막으로 가보시면 저희가 메모장에 적어두었던 I'm a cat이라는 문장이 이렇게 XD 파일로 열었을 때는 이제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합친 파일을 XD로 열었을 때 JPG의 시그니처를 확인하게 되는데 이때 시그니처는 확장자별로 컴퓨터가 어떤 확장자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정해져 있는 형식, 규칙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헥스디로 파일을 열어서 확인했을 때 제일 마지막에 그 메모장에 있던 내용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저희 동아리 해시에서 자체 제작한 CTF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방금까지는 직접 이미지 파일에다가 텍스트 파일에 있었던 내용을 직접 숨겨보는 실습을 하셨다면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한 문제에서 어떤 내용이 숨겨져 있는지를 찾아보시는 실습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CTF라는 용어 같은 경우에는 해킹이나 보안 쪽 공부를 하는 학생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게 되는 용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캡처 더 플래그라는 의미로 문제를 이제 모의 해킹 실습을 해보는 문제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서 이제 문제를 풀고 마지막에 플래그를 찾아내는 그러니까 정답을 찾아내는 그런 대회가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진행할 순서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먼저 확장자를 알아내는 실습을 진행을 해볼 거고 두 번째로는 파일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출하기까지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도 앞서서 사용을 했던 헥스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게 되니까 끄지 말고 그대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앞서서 헥스디 말고도 오다시티라는 프로그램도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그 프로그램은 이번 실습을 진행하면서 사용을 하게 되니까 그 프로그램도 꼭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확장자를 알아내는 실습을 진행해 볼 건데요. 먼저 아까도 짧게 설명을 해드렸지만 파일 시그니처를 확인을 먼저 해주려고 해요. 이쪽 표를 보시면 파일 타입에서 여러 가지를 보실 수 있고 헤더 시그니처 그리고 부터 시그니처라고 적혀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JPEG나 GIF, PNG 이런 확장자들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진이나 움짤 이런 식으로도 많이 불리고요. PDF 집 그리고 MP3 등의 확장자도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쪽에 있는 두 개의 ALZ나 RAR 같은 경우는 집과 같이 압축을 했을 때 볼 수 있는 확장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깊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런 확장자도 존재하는구나 정도로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짧게 설명을 해드렸던 것처럼 해당 확장자들에 맞게 컴퓨터가 이거는 어떤 확장자다라는 거를 알아낼 수 있도록 헤더 시그니처와 부터 시그니처가 각각 확장자에 맞게 지정이 되어 있다라는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실습을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일을 확인을 해주실 건데요. 이제 나머지 하나 실습 파일이 뮤직 크립토그래피라는 파일인 거를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일 같은 경우에는 다른 메모장처럼 txt 파일이나 아니면 jpg 파일처럼 뭔가 보이는 게 없죠. 지금 그냥 하얀 뭔가 종이처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이 어떤 확장자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얘도 동일하게 아까 실습을 했던 것처럼 헥스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바로 보이는 게 PNG 파일, K 시그니처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 파일의 확장자는 PNG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파일을 이렇게 지금 빈 종이처럼 보이는 파일에다가 뒤쪽에 .png를 추가해서 변경을 해주면 이런 프로그램, 이런 파일이 이런 이미지 파일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면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냥 이름을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요. .png라고 이렇게 쳐주면 오른쪽에 이렇게 있는 이미지처럼 제 파일도 변경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저희가 이제 뭔가 숨겨져 있는 파일이라든지 대회 같은 데서 어떤 파일이 주어졌는데 뭔가 수상해 보인다, 뭔가 알 수 없는 파일이다 라고 생각이 될 때는 대체로 파일의 속성을 먼저 확인해 주고는 하는데요. 그래서 먼저 이제 PNG 파일의 속성을 조금 알려드리면 일반적인 이미지 파일의 경우에는 여기 크기를 보시면 그렇게 크지 않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킬로바이트 단위로 4.52킬로바이트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 문제의 이미지 파일은 이제 설명을 드리고 바로 확인을 해보겠지만 얘는 킬로바이트 단위가 아니라 메가바이트 단위로 상당히 크기가 큰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이미지 파일 치고는 크기가 생각보다 크다라는 걸 추측을 해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것도 동일하게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우클릭을 해주시면 속성이라는 게 나올 텐데요. 이걸 눌러주시면 이런 속성 탭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얘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상당히 큰 메가바이트 단위의 크기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파일을 확인을 했을 때 크기가 크거나 하면
이미지 파일인데 뭔가 숨겨져 있는 내용이 있는 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아까 헥스디로 열어줬었던 거를 이제 저희가 PNG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지금 아까 확인했던 화면에서는 이렇게 물음표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변경된 파일을 끌어다 주시면 다시 정상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파일 같은 경우는 헤더 시그니처와 부터 시그니처가 지정이 되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헤더 시그니처는 여기 이쪽에 PNG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부터 시그니처인 경우에는 제일 하단으로 쭉 내려가면 부터 시그니처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얘는 뭔가 이상하게도 마지막에 계속 A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뭔가 파일이 이상한데? 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화면을 보여드리면 PNG 파일의 경우에는 앞쪽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PNG 파일의 헤더 시그니처는 완전하게 잘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지만 부터 시그니처의 경우에는 이런 49로 시작하는 숫자들이 나열이 되어 있어야 했는데 계속 AA로 채워진 것을 보실 수 있었죠. 그래서 뭔가 파일이 요상하게 변경이 되어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터 시그니처를 헥스디 프로그램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프로그램에서 컨트롤 F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16진수 값으로 변경을 해준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부터 시그니처를 한번 검색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고 이제 저희가 제일 아래쪽으로 위치를 내려와 있기 때문에 검색 방향을 전체로 변경을 해주고 수락을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PNG 파일에 해당하는 부터 시그니처가 있는 위치를 헥스디가 알려주게 되고요. 이제 그러면 PNG 파일에 해당하는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가 끝이구나라는 걸 생각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더 해볼 게 뭐냐면 아까 저희가 첫 번째 실습에서 숨기고자 하는 내용이 이미지 파일의 마지막에 들어갔었잖아요. 그래서 얘도 동일하게 이 마지막에 있는 쭉 되어 있는 내용이 혹시 다른 파일이나 뭐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파일의 쭉 내용을 이제 데려와서 새로운 파일로 생성을 해주게 될 건데요. 이제 지금 오른쪽에 컨트롤을 보시면 상당하게 내용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는 어떤 걸 쓸 거냐면 제일 마지막으로 가시면 파일의 위치를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 오프셋이라고 적혀 있는 거를 보면 얘는 이제 주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편한데요. 주소가 003A19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숫자는 여기 얘의 위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i의 위치는 이제 003A19하고 0F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메모를 잠시 적어두고 생각을 해볼게요. 마지막에 있는 i의 위치가 003A 190F라는 거를 잠시 적어두고요. 다시 아까 찾았던 아이를 다시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뒤에 이 위치까지 이제 드래그를 해줄 건데요. 드래그를 쉽게 하려면 여기서 우클릭을 해주시면 블록 선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뜨는 탭을 여실 수가 있는데 종료 오프셋을 저희가 아까 잠시 메모를 해두었던 위치로 이렇게 수락을 눌러주시면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헥스디가 블록을 이렇게 선택을 해주게 되고요. 여기서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해주시면 이제 블록 단위로 이제 파란 처리가 된 내용들을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를 눌러서 무제라는 파일이 생성이 되고요. 여기다 컨트롤 V를 눌러서 이제 붙여넣기를 하는데 이 작업은 파일 크기를 변경합니다. 진행하시겠습니까? 라는 탭이 뜨게 될 텐데 이거는 그냥 수락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붙여넣기가 된 내용이 빨간 글씨로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파일이 새롭게 이제 저희가 만들려는 파일이니까 저장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장도 그냥 바탕화면에다가 아무렇게나 저장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장을 하기 전에 잠깐 더 찾아볼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아까 저희가 파일을 이제 아까 전에 파일을 이제 새롭게 확인하기 전에 항상 헥스디에서 파일의 헤더 시그니처랑 부터 시그니처를 확인을 해줬었죠. 그래서 그거를 먼저 살펴보면 앞쪽에 헤더 시그니처가 494433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왼쪽에 지금 보여드리는 PPT 파일을 보시면 mp3 파일 타입이 494433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일 새롭게 데려온 파일의 확장자가 mp3구나 라는 거를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장을 해줄 건데 바탕화면에서 이름은 아무거나 해주셔도 되고요. 그냥 저는 해시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도 동일하게 저장을 해줄 때 .mp3 파일 이렇게 .mp3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내용을 잠시 이제 더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PNG에서 부터 시그니처를 확인했을 때 이상한 값들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고요. 이제 PNG 부터 시그니처인 4945 어쩌고 저쩌고를 검색을 했더니 이제 뒤에 추가적인 내용이 더 존재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프셋을 사용해서 뒤에 있는 내용들을 복사해서 새로운 파일로 붙여넣고 저장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해주기 전에 확인을 했던 게 이제 헤더 시그니처였는데요. 헤더 시그니처를 확인했을 때 mp3 확장자에 해당하는 494433이라는 걸 확인을 했고, 그래서 저장을 할 때 mp3라는 확장자를 뒤에 붙여서 저장까지 해주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mp3 파일까지 저장을 잘 해주셨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mp3 파일을 저장을 한 걸 가지고 또 다른 툴을 설명을 해드렸던 그 오다시티라는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줄 건데요. 이제 오다시티를 열어주시면 이런 화면이 보이시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크기를 조금 줄여가지고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면 아까 제가 새롭게 생성을 해주었을 때 해시점 mp3 파일이라고 저장을 해주었던 이 파일을요. 여기다가 동일하게 끌어와 주시면 이런 뭔가 음표 같은 파란색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때 뭐 여기서는 저희가 아무런 뭔가 힌트나 내용 같은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없을 텐데요. 여기서 왼쪽을 보시면 저희가 저장해준 파일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이 네모 상자가 있는데요. 얘를 눌러서 스펙트로그램이라고 변경을 해주시면 이렇게 붉은색이랑 보라색 화면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걸 해볼 거냐면 이 화면에서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위쪽으로 올려주시면 이 파형 같은 거를 이제 크게 확인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내가 여기서 옆쪽으로 가보면 뭔가 문자 같은 게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크기를 조금 조정을 해보면 SEFT 어쩌고 저쩌고 이런 문자열이 보이실 텐데요. 이 문자열이 이제 저희가 처음에는 아무런 뭔가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못했었던 파일이었는데 이제 스펙트로그램으로 바꿔주니까 이런 파일 안에 내용이 숨겨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었습니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지금은 뭔가 의미가 없어 보이는 거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자를 우선은 아까처럼 동일하게 메모장에다가 옮겨서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S. 이렇게 우선 잠시 옮겨주었고요.
PPT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설명을 다 드린 거긴 하지만 이제 mp3 파일에 스테가노를 B를 사용한 플래그 값이 있을 거라고 이제 추측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오다시티를 확인을 해서 이런 화면을 확인을 하셨을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스펙트로그램으로 변경을 해서 진행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문자열이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걸 확인을 하셨을 텐데요. 이 문자열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64라는 걸로 적혀져 있는 건데, 이제 저희가 베이스 64도 같이 설명을 해드릴까 했었지만 조금 내용이 깊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넣지는 않았지만, 베이스 64는 컴퓨터 인코딩 언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서, 아, 그냥 베이스 64라는 것도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스 64로 인코딩 되어 있는 문자열을 저희가 알아볼 수 있는 문자로 변경을 해주기 위해서는 이제 디코딩 툴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인코딩 되어 있는 문자들을 이제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를 디코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디코딩 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구글에서 여기다가 베이스 64 코딩이라고 쳐주시면 이런 여러 가지 디코딩 툴이 온라인 상에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거나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 입력하는 칸이 있고 디코드라는 이제 버튼이 있고 결과를 아래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아까 메모장에다가 잠시 옮겨주었던 이 문자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넣어주고요. 코드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해시하고 중괄호 이렇게 되어 있고 mp3 스테가노그래피라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제가 뭔가 잘못 적은 것 같은데 이제 적혀있던 내용을 잘 적어주셨다면 여기가 뒤에가 이런 그냥 괄호가 아니고 중괄호로 되어 있는 것을 잘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아까 앞서 설명을 드렸던 그 CTF 문제 같은 경우에는 주최하는 측이나 아니면 이제 저희는 동아리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해시하고 이렇게 중괄호라는 틀 형식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문제 같은 거를 풀고 마지막에 정해져 있는 형식을 확인하게 되면 문제풀이가 완료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 이게 지금 확인했는지 잘 옮겨 적은 게 맞네요. 그래서 마지막에 디코딩 툴을 사용을 해서 이런 해시 mp3 스테가노그래피라는 문자를 획득을 하셨다면 이제 문제풀이를 잘 따라와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다시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확장자 알아내기, 파일 분석하기, 추출하기라는 단계를 거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제 먼저 제공된 파일, 이제 알 수 없는 파일의 파일 시그니처를 먼저 헥스디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인을 해주었고요. 그 파일의 시그니처가 mp3 파일에 해당하는 시그니처인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png 파일인 것을 확인을 했으니까 이름 뒤에다가 .png라는 이름을 추가를 해주었더니 아무것도 없었던 파일이 이제 이런 사진이 들어있는 이미지 파일로 변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파일의 속성을 확인을 해주었을 때 일반적인 이미지 파일에 비해서 변경된 파일의 경우에는 이제 파일의 크기가 조금 상당히 큰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 안에 뭔가 내용이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헥스디 파일로 이제 파일을 다시 확인해 주었더니 포터 시그니처를 갖는 이제 정해져 있는 포터 시그니처가 보이지 않고 다른 AA로 채워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PNG 파일에 부터 시그니처인 이 49로 시작하는 숫자들을 검색을 해주었더니 뒤쪽에 뭔가 추가적인 내용이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었고 그 해당하는 부분들을 데려와서 새로운 파일로 이제 생성을 해주었죠. 그리고 그 생성된 파일에 헤더 시그니처를 확인을 해주었더니 494433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게
mp3 파일의 시그니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저장할 때 .mp3를 추가를 해서 저장을 해주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툴인 오다시티로 해당 파일을 열어주었을 때 이런 화면을 볼 수 있었고, 이제 이 화면에서는 알 수 없었지만 스펙트로그램으로 변경을 해주었을 때 빨간색이랑 보라색과 같은 화면이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의 크기를 조금씩 늘려주니까 숨겨져 있던 문자열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자열이 베이스 64 인코딩으로 되어 있는 거였기 때문에 해당 문자열을 이제 온라인에서 제공을 해주는 베이스 64 홈페이지 프로그램에다가 디코드를 눌러보니까 이런 해시 mp3 스테가노그래피라는 플래그까지 확인을 하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해서 드리면 아무것도 뭔가 정체를 알 수 없는 프로그램이었지만 스테가노그래피를 통해서 이제 숨겨져 있는 이제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 실습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미지 파일 안에 작은 짧은 내용을 숨기는 것에서 그쳤다면 두 번째 실습 같은 경우는 되게 복잡한 과정을 거쳤잖아요. 이것처럼 스테가노그래피는 짧은 정도로 숨기는 것도 가능하지만 되게 무궁무진하게 여러 단계를 거쳐서도 내용이나 이미지 같은 것 등을 숨길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습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았고요. 지금까지 멘토링을 담당한 동아리는 성신여대 해시였고요. 지금까지 실습 따라와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질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 해시 인스타그램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해당 인스타그램에 찾아오셔서 DM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